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과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뜨거운 계절, 이 여름만큼 뜨거운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패기가 있잖아요. 지금 일단 의상이 좀 과하게 패기가 넘쳤다. 아니,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패기가 넘치잖아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을 뭐 잘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좀 있을까요? 저는 먹는 걸 잘 챙겨 먹어요. 좀 몸에 좋은 거. 보양식 이런 거. 예, 삼계탕이나 추어탕, 그리고 고기. 이렇게 좀 칼로리 높은 걸로 해서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면은 정말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에어컨을 틀어요. 에어컨을 완전 현실적이네요. 에어컨 틀기 힘들다는 에어컨.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이제 레이싱 경기장에서 이제 중계를 하는데 이제 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서킷이라는 이 도로 특성상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 관람석 쪽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즐겨야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몸에는 나무가 많으신데.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피해야겠다. 네, 이렇게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여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또 여름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뭐 선크림 준비해야 되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제모들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노출이 있으니까. 네.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뭐 수영복도 입고 해야 되니까 또 다리나 팔다리 그렇죠. 많으신 분들은 또 제모를 하셔야 되죠. 남자들은 어떻게 준비하죠, 여름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뭐 운동은 할 수 있겠네요. 좀 내가 노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조금 몸을 만들어서 그렇게 노출을 위한 네.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 노출이란 부분이 오늘의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더위. 때이른 더위로 짧고 얇아진 옷차림. 보일 듯 말든 노출이 당당해진 시대. 염색, 네일, 페디큐어. 여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포인트 연출법. 여름 패션. 이것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과 타투에서부터 신체 부위에 구멍을 뚫어 장식물을 다는 피어싱까지. 내 몸은 캔버스예요. 타투와 피어싱 죄인가? 예술인가? 모르겠어요. 요즘 좀 더 노출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있죠. 진짜 많죠. 이제 날씨가 더워질수록 여성들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점점 더 노출이 심해지고 치마는 더 짧아지고. 남자들이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딱만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정면 많이 보시던데. 정면은 이럴 때만 보는 거예요. 우리 관련된 사연이 하나 와 있다고 해서요. 소연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자매입니다. 저는 옷, 액세서리,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귀랑 눈썹에 피어싱을 했는데요. 피어싱을 하고 교회에 갔던 날 엄마한테 무지무지 혼이 났던 기억이 나요. 단정치 못하고 날라리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얼마 전 등 쪽 목 아래에 타투를 했어요. 솔라 그라치아라고 레터링을 새겼는데 청년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뒤에서 예배드리던 지체들이 티셔츠 위에 드러난 타투를 보고 놀랐나 봐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타투를 지우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타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괜히 반항심이 생겨 몇 주 안 지우고 교회에 갔는데요. 지체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타투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혹시 타투나 피어싱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타투까지는 아닌데 전 눈썹 문신을 해봤습니다. 진짜요? 보통 그 여성분들이 눈썹.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눈썹 문신? 요즘엔 남성들도 눈썹 문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뭐 타투는 좀 무서워서 저는 못하겠어요. 내가 처음엔 좋았다가 실증 나면 어떡해요? 지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피어싱 경험이 있는데 네네. 조금 많아요. 지금도 여기 왼쪽 귀에는 피어싱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귀를 뚫었던 게 피어싱이었어요. 이대에 있는 뭐 샵에 가서
마구잡이로 뚫어대면서 아, 마구잡이로 뚫어대셨군요. 네. 귀가 빵꾸가 나요. 빵꾸가 뭡니까? 요즘에는 뭐 타투나 피어싱이나 너무 많이 하셔서 주변에 많이 계시군요. 실제로 저 동기들은 타투를 하고 오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 등 쪽에 하는 애들도 있고 복숭아 뼈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귀엽게 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작게 그러니까 귀엽다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많이 하시고 네. 뭐 꽃 그림이라던가 이렇게 색채가 다양한 타투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심지어 이 손에다가 반지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반지를 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어싱으로요? 네, 문신도 아니고. 반지를 여기에 피어싱으로 박는 겁니다. 그거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남친이 헌팅 술집 가도 안심할 수 있는 커플링. 우와. 그러니까 이게 못 피어싱으로 빼니까. 해서 반지를 해버리니까 빼고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우, 안심할 수 있는 헤어지면 어떡해. 커플링을 해서. 그 헤어지면은 다시 뚫어서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진이 좀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아, 그리고 제 군대 훈련소 동기 중에 한 명이 네. 팔에 네.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성의 문신을 하고 군대를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살집이 좀 있는 친구다 네, 보니까 유난히 더 글래머러스한 거예요, 이분이. 살이 찌면질수록 네. 근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친구가 살이 점점 빠졌는데 더 글래머가 마지막에 되고. 훈련소 수료할 때 보니까 이 여성분이 같이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글래머러스한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여성분의 상반신을 네. 타투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을 보고서 너무 민망해서 오른쪽 팔로 시선을 돌렸는데 오른쪽 팔에도 두 분의 여성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넘어서서 너무 좀 민망하다. 그리고 어른들이 보시면은 조금 저보다도 더 난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이 타투가 좀 무서운 분들, 좀 조직이 계신 분들이 네. 그렇죠. 이 등이나 어깨에다가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목욕탕이나 일반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창밖에다 내놓으시고 운전하시는데 거기에 타투가 있으면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피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정말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군대 동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손 모양 있잖아요. 아. 요거를 이제 여기 배에다가 왜 하필이면 새겼더라고요. 배에다가? 근데 이제 20대 초반인 네.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는 손 모양을 네. 여기다 새길 정도면 뭔가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왜 했어 물어보니까 예뻐서. 그냥 멋있어서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멋있으니까 그거 하면 멋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으니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것도 물론 너무 보기 좋지만 아파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피어싱 할 때도 되게 아팠거든요. 네. 저 1년 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귓볼이 제일 덜 아파요. 피어싱 할 때도. 근데 이제 뭐 연골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하면은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한데 하다못해 타투는 왜 저는 피부 레이저를 받아봤는데 레이저만 해도 이렇게 되게 따끔따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한 살에다가 타투를 하게 되면은 너무 그 고통이 말로 다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타투가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지우는 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사실. 거의 안 지워지죠. 네. 그래도 타투는 제가 알기로는 문신보다는 조금 지우기 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신보다는 타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헤나 타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헤나가 제가 알기로 식물의 한 종류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 문신을 겉에다가 하면 살짝. 그거는 지워질 수 있는 그런 헤나 타투를 많이 선호들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신 자체가 위험한 점은 없을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반 여자아이가 자기 귀를 이렇게 막 꼬집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귀걸이로 자기 귀를 확 뚫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꼬집으니까 점점 이게 감각이 없어지나 봐요. 네, 맞아요. 감각이 없을 때까지 꼬집은 다음에 확 집어넣는데 그걸 보면서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진짜 대단하다 싶었지만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 그때가 운동회 중이었거든요. 운동장에서. 그런 곳에서 그렇게 뚫으면 위생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위생이 가장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고 뭐 고름 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되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현행법상 네. 의료인이 아닌데 그러한 문신 시술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료인이 집도하지 않은 문신은 불법이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의료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귀 하나만 뚫어도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수많은 그 바늘로 구멍을 다 뚫어서 그 색소를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전문 의료기관보다는 일반 미용샵을 찾아가서 하는 게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전문 의료기관은 많이 비싸니까 그렇죠. 비용 비용적인 때문에.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싸고 그리고 아마 입소문 하는 나고. 분들도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찾아서 하시는 분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런 것들 우리 청년들이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더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요즘은 패션으로 많이 하기도 네. 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나 자신의 좌우명 같은 네. 어떤 문구, 함축적인 문구들을 많이 넣기도 하잖아요. 은근 약간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보면은 좀 뭔가 오묘하면서 예뻐요. 뭔가 좀 신비한 느낌 이런 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손가락 안쪽이라던가 네네. 이런 아. 뭐 여기 귀 밑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또 진짜요? 이런데 살짝 보이는 타투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뻐서. 네. 근데 예쁘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뭐 어쨌든 철저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보고 이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영화 메멘토를 보면요. 네. 본인의 기억이 자꾸 지워지니까 몸에다 문신을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자기에 대한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몸에다 문구를 새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흉터가 있어요, 몸에.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흉터를 보면서 아. 그때를 기억하면서 막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통사고 나기 전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나타내지 말자. 막 그런 것들 이 흉터를 보면서 생각하는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 와렌와이는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을 그들의 고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 문신과 타투 또 피어싱의 문제. 우리 크리스천인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린 편인데 이 중에서만 많잖아요. 저는 문신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 반대.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요. 평생에 있어서 자기의 아름다운 몸,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제 아들이 문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 반대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봤을 때에도 후회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더 크거든요. 자기 몸을 지키는 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훼손이란 단어 자체가 회복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헤나나 이렇게 타투 같은 것도 금방 좀 쉽게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훼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주신 피부 이건 맞지만 저는 어쨌든 간 문신 그러니까 뭐 잉어를 그리고 뭐 사람 여자를 그리고 잉어를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작게 뭐 귀엽게 이렇게 한두 군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말 뭐 좌우명이나 아니면 어머님 얼굴을 막 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타투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네,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네. 거죠? 저는 소연 씨가 이 지워지니까 훼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몸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강준 씨 의견에 조금 보태면은 새길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고통을 따르는 그 자체가 몸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고통 없이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잘 지워지니까 지금 잠깐 고통스러워도 돼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문신을 파는지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판박이는 괜찮아요. 판박이 이렇게 물로 껌 해가지고. 먹고 나서 페이스 페인트도 괜찮죠? 네, 페이스 페인팅도 괜찮죠. 네. 네, 근데 타투는 조금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게. 미용적으로 뭐 눈 문신, 눈썹 문신은 그래도 통용이 되잖아요. 이제 보일 듯 말 듯. 어차피 화장하면 잘 티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네. 하나도 건들지 말아야 하는데 눈썹 문신은 왜 되는 겁니까? 눈썹 문신. 눈썹 문신은 고통이 안 따르나요? 눈썹 문신은 훼손이 아닌가요? 그거는 미적으로 괜찮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내 기분에 저거는 조금 애들이 너무 나빠 보이니까 안 오케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저는. 이렇게까지 들어올 줄 몰랐는데요. 못 들어오죠. 네.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철 씨. 네, 그러니까, 재생- 네. 저는 염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머릿결 왜 염색하고 파마하죠? 왜 훼손인가요? 했습니까? 네. 훼손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고 그 소연 씨 말에도 사실 어폐가 있어요. 작은 건 되고 큰 건 안 된다. 그럼 몇 센치까지 되는 건데요? 저는 그것들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 가족이 저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누나 나 타투하면 어떡할 거야 했는데 정말 비속어를 쓰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얘야 그거는 안 된단다.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 그거는 네가 아프잖니. 저도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제 가족이라면 그렇지만 이미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할 수는 네. 눈썹 문신은 안 이제 되고. 예빈 씨가 염색 이건 왜 하나요? 파마는 왜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체를 신비롭게 만드셨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머리카락은 자를 때 고통을 안 느껴요. 손톱도 자를 때 고통을 안 느끼고요. 만약에 우리가 머리카락과 손톱에 고통을 느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미용을 할 수 있을까? 손톱도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많이 칠하잖아요.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미용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머리에 고통을 따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미용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선에서만 이제 미용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어떤 고통이 따르는 미용은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네. 염색을 했거든요. 네. 염색하는데 두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요. 이렇게 논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들으면서 아, 옆에서. 그쵸. 아니 이건 정말로 네. 제가 물고 뜯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따갑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머릿결도 너무 손상되고 막 이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염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기본적인 미용인가요? 슬프면 안 하면 되잖아요. 입으세요.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예빈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과연 이 뭐 타투나 문신 또 피어싱을 하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 강준 씨나 소연 씨의 그 논리를 지적하셨잖아요. 전 그거에 동의를 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그게 무분별한 논리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은 건 되는데 큰 건 안 된다. 그럼 그거 작은 거는 되고 큰 건 안 누가 정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고요. 강준 씨 같은 경우는 해도 되는데 눈썹 문신은 되는데 다른 문신은 안 된다. 이것도 내가 사실 했으니까. 본인의 기준이잖아요. 아, 네. 제가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네. 이 피어싱에 관련된 얘기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사용된 피어싱은요 주인이 이제 자신의 종을 이제 확정하는 데 있어서 귀를 뚫어서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신 같은 경우는 사실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직접적으로 문신을 하지 말고 몸에 색을 집어넣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문신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네. 몸에 색을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후에 보면 막 짐승의 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육회 먹으면 다 범죄하신 거예요. 말 육회 안 그대로 먹어요. 따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몸에 문신을 새긴 것과 같다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리에 네. 본인이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새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 또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문신하셨으니까 나도 문신해도 돼. 이런 굉장히 좀 1차원적인 네. 논리를 갖고 문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신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
사실 이집트는 90%가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10%만이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의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산대요. 몰려 사는데 그분들은 이 콥트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콥트 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문신 자체를 뭐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되느냐 되지 마느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아까 봤던 사연 같은 경우도 네. 그 청년이 무슨 뭐 해골, 무슨 여성의 나체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솔라 그라티아. 우리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표어 중에 하나였죠. 5개 표어 중에 하나였죠. 오직 은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나 신념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새기고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표면적으로 저건 무조건 죄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좀 열려진 것 같아요. 문신을 할 수는 있되 다른 사람의 은혜에 좀 방해되는 뭔가요? 그런 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신들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은 자기가 문신하는 건 자유일 텐데 이걸 보면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문신이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신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오직 은혜라고 쓰진 않잖아요. 영어로 쓰잖아요. 보통 보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지 그리고 모르니까 이게 별로라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문신을 보면은 네. 되게 이렇게 많이 꼬여있는 문자들로 쓰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필기체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이게 은혜도 쫓고 싶고 네. 미용도 하고 싶고의 네. 중간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강력한 자극적인 걸 넣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구로 넣자, 십자가로 넣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은 해봤지만 우리가 뭐 함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네. 자기 몸이니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지도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전선생님 제가 이제 문신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네. 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신학적인 이유 2가지 또 실질적인 이유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학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문신을 하거나 피어싱을 하는 그 동기가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쁠 만한 동기인 경우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외적인 부분에 내가 preoccupied.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한 결정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2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필요하게 실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을 동일하게 균형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신이라든지 피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질적인 요소 2가지 말씀드리자면 네네. 첫째는 그 비용, 그 에너지, 그 시간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내 신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네.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우리가 지금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이요. 향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동일하게 선호하고 좋아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군대 동기도 배에다가 그 기도하는 손을 그렸잖아요. 문신으로. 반영구적인 문신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문신한 거 후회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 걸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기껏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아프게 문신해놨는데 이미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반영구적인 문신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과연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타투, 문신, 피어싱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나의 동기가 먼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넘어가서 과연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고민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 지금 우리 녹화하는 가운데 지금 게스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계속 파리 한 마리가 우리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예, 거슬리더라고요. 네. 여기 있어. 와, 엄청 빠른데 여기 있다. 근데 이거를 그거 없으면 못 잡을 텐데 전기책으로. 너무 빠른데? 좀 앉아 있어. 차라리 붙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피디님 잠깐만. 그럼 재밌잖아. 지금 계속 파리만 보고 계셔가지고.